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조변석계라는 말 아시죠?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다시 고친다. 그러니까 변덕이 심한 사람을 우리가 말할 때는 조변석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원식 국회의장 이분이 말이죠. 그 어떤 국회의장들보다도 상당히 편파적으로 국회 운영을 했다. 그런 이제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금방 그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대국민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담화문에는 어느 한쪽이 승리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국회 파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방적으로 한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의장이다.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에 대한 그 인용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파면되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 발표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참 변화무쌍한 것인지 원래 어떤 그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응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가관입니다. 가관. 우선 말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이죠. 네이버에 우원식 국회의장 편파 진행 이렇게 한번 그 글을 넣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말이죠. 중립 의무를 밥 먹듯이 위반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디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라.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또 TV에서 뉴스를 보니까 여당에서 말이죠. 우원식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말이죠. 이 국민의힘과 의논하지 않고 관례에 어긋나는 단독 선출을 해버렸다. 이제 민주당 일방적으로 말이죠. 좀 특이한 분이죠. 이번에 원래 국회의장을 추미애 의원하고 이제 그 경쟁을 했을 때 아마 이재명 씨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아마 그런 얘기도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철저하게 이재명 이익을 보면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죠. 국회의장은 일단 국회의장 당선되면은 당적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중립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으로 하면은 국회의장을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옛 동료도 부끄럽다 선술했는데 그렇게 사회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더불어민주당에 오랫동안 있던 이상민 의원이 있죠. 대전에 지역구 두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우원식 의장을 향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이렇게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자, 이분이 이번에는 말이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여러분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말이죠. JTBC 뉴스에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깁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자, 우원식 의장이 오늘 그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에 좀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보이죠? 제가 이제 처음에 네이버에서 말이죠. 부정적인 것을 알려드리지 않았으면은 합리적이구나. 상당히 말이죠. 허탈감. 그리고 좌절, 그리고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말이죠.
한쪽만의 승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없다. 그러면은 이제 상당히 국민의힘 그리고 또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듣고는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보다는 월등하게 나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주간 제가 진단하는 만큼 이 우 의장께서 이재명보다는 나은 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말이죠. 2월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을 했죠. 그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보도를 했죠. 그리고는 말이죠. 보통 그 변론이 끝나면은 2주 안으로 평의를 해서 선고를 해야 되는데 거의 39일 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말이죠. 계속 평의를 하는 가운데에 헌법재판 연구관들은 결정문,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이 아니죠. 결정문이죠. 결정문을 3가지를 만든다 그럽니다. 지시에 의해서. 뭐 특별한 경우는 2개만 하고 이번에는 이제 3개가 했겠죠. 첫째는 인용 결정문, 2번째는 기각결정문, 3번째는 각하결정문. 그래서 말이죠. 계속 평의를 하면은 3개를 만들어 놨다가 최종적으로 평결할 때에 인용을 하면은 그 인용결정문을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다듬고요. 기초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각을 하게 되면은 기각결정문을 가지고 와서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다듬고요. 각하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각하결정문을 가져와서 다듬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제 이혈령 비혈령 그러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론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평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용, 기각, 각하 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라 잡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평결을 해서 인용 우르르 가서 그걸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됐을 때, 기각이 됐을 때, 각하가 됐을 때 법논리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 법논리 없이 그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파면된 것 그 자체가 마음 아픈 것이지 인용, 기각, 각하는 50보 100보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말이죠. 5대 3이 되었는데 도저히 인용이 되지 않으니까 문영배가 계속 연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영식을 비롯한 3사람이 항의를 해서 날짜를 잡았다, 고성이 들렸다, 온갖 얘기를 봤을 때는 좌지간 합의를 이루지를 못했죠. 근데 정영식이가 돌아섬을 해서 나머지 2사람도 소수 의견을 내면은 분란이 일어나니까 같이 인용으로 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은 말이죠. 5대 3 되도록 교착 상태에서 김형두가 기각으로 왔기 때문에 4대 4가 되어서 40여 개가 오더라도 6대 3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선고 날짜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지만은 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인용, 기각, 각하 셋 중에 하나 골라 잡은 것입니다. 다 법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것이죠. 재판관들의 의논에서 인용하다 보니까 인용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기각이 됐으면 기각 법조문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판관들이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것을 법에 그걸로서 잡아먹어버렸다. 또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5년 전에 우원식 의장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위헌위법한 것은 말이죠.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원식 의장님,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죠? 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인으로 소환을 2번, 3번, 4번 안 해서 말이죠. 300만원 과태료 받고, 500만원 과태료 받고, 재판 말이죠. 안 나가고, 지금 대법원에 그 상고가 됐죠. 그 송달장도 말이죠. 일주일 동안 지금 안 받고 있답니다. 폐문무죄. 이게 법을 지키는 사람인가요? 자, 우원식 의장님, 이런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 대표로서 자격이 있나요?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될 자격이 있나요? 차라리 균형 감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우원식 의장님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당의 대표는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까? 재판에 성실합니까? 자기는 안 나가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계속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치주의는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수단이고, 자, 법치주의는 말이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떻습니까? 뭐 더 이상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입니다.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분은 제명해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무엇인가 이렇게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상처가 깊고 아픕니다. 자,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해야 된다. 아픔이 너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뻐 날뛰을 것이고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울분, 좌절, 분노, 슬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참 이 의장께서 균형 감각이 있죠. 쉽게 말해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아픔을 치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회복하고 치유하는 길이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함께 합시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성별도, 계층도, 지역도, 세대도, 종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자, 하나가 돼야 되겠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존중하자. 뭐 지연, 학연, 혈연, 종교 관계없이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다 우리가 보듬안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 하지 말고 탄핵 찬성한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이제 하나가 되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혐오와 적대, 배제와 폭력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통합의 출발입니다. 특별히 각 정당과 정치권에 요청합니다. 자, 통합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정당과 정치권에 부탁하는 말, 국회의장으로서 부탁하는 말 우리 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갈등을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해소하고 다양성을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대립과 갈등, 분열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합시다. 자, 대립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을 획책하는 일을 중단하자. 대립, 갈등, 분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을 획책하는 것을 중단하자. 분명히 의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 대결의 언어를 추방합시다. 극단적인 대결에 유발하는 언어를 추방하자. 말 조심하자. 그런 얘기죠. 당장은 표를 더 얻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치 기반과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태도가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들부터 포용과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자, 태도가 제일 문제다. 지도자들부터 허용과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자.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통합의 리더십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에 위안이 되어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국민의 뜻이 모인 길이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과 독재의 캄캄한 터널을 뚫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저력이 있습니다. 자, 우원식 의장이 이분도 운동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민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업화, 근대화 세력은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야기하죠. 민주화 세력은 지금 이제 김영삼 정부를 비롯해서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자, 일단 산업화 세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생각이 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자, 여러분, 우원식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그 자료 출처는 이제 YTN 뉴스인데요. 우원식 의장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씨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섬찟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회의장이 화합을 하자, 갈등을 봉합하자, 언어를 조심하자고 그랬는데 말이죠. 얼마나 국민의힘을 공격을 하는지 아주 독설을 쏟아넣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도 아니지만 어쨌든 연이 있는 한때 여당 아닙니까?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책을 내십시오. 아니 대책은 내지 않고 우리가 하자면 무조건 반대하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자, 정부에서 말이죠. 예산 신청을 했는데 헬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173억을 했습니다. 그 전액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드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말이죠.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의 누나를 뽑는 것처럼 꼭 북한에 대해서 필요한 그 예산을 다 빼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간첩죄 개정하자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까? 일을 안 한다는 겁니까?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놀이터입니까? 자, 어떻게 상대방 정당에 향해서 국민의힘이 이 나라가 국민의힘의 정치의 놀이터냐? 아까 우 의장께서는 말을 조심하자, 화합과 통합으로 가자, 분명히 의장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이터냐? 이거는 공당의 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얘기죠? 국회의장의 권면도 완전히 말이죠. 자,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하고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서 그런 것이죠. 29번이나 탄핵하는데 뭐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반성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항복을 하라 이런 얘기죠.
계속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완전히 말이죠, 전무 아니면 뭐, 이거 완전히, 이거는 말이죠,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이고, 협박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자, 우원식 국회의장님,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통령 놀이하고 권력 노름하다가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국민들 대통령 노름하다가 권력 노름하다가 나라를 망쳤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회 상임위 전부 독식하고 말이죠. 일방적으로 국회 운영하고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본인들이 한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합하자, 단합하자 이렇게 가야 될 마당에 계속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한테 쫓겨나고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쫓겨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얘기 듣고도 붕괴하지 않습니까? 와신 상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으로 답답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내란 수계 헌재에서 파면당했는데 그 내란 수계를 여전히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는 겁니까? 자, 내란 수계는 말이죠. 수계인지 아닌지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재판 중이고요. 그리고 뭐 끌어안고 가겠다 안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윤석열을 과감히 내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 지금 국정 운영하고 윤석열은 지금 파면이 됐어요. 왜 윤석열이를 소환하죠? 이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의 권면을 말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과연 도덕적인 면에 있으나 모든 면에서 우원식 의장을 압도하느냐, 저는 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왜 제재하지 않습니까? 혼이라도 내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명하시고 앞으로 반성해서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하세요. 그래야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혼을 내는 척이라도 해라. 전향하고 반성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상대당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국민에게도 국가에게도 좋습니다. 본인들에게도 좋지요. 그냥 매달려서 어쩌자는 건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재명 대표님, 남당 걱정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걱정하세요. 그리고 우리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선대들의 노고를 폄훼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남 걱정하지 마시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과거에 소속이었죠. 우 의장께서 그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서를 내뱉는다는 것은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저는 말이죠. 이거 영상을 보면서 섬찟 놀라고 테러를 느낍니다. 무서움을 느낍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완전히 전체주의 나라가 될라나? 우리 한국교회가 말이죠. 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말이죠. 한국교회를 없애는 방법은 차별금지법 풀고 동성애 그냥 찬성해버리면은 한국교회가 쓸 자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완전히만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논리를 가져오면은 이건 결코 인간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죄성으로,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는 경쟁을 기출합니다. 경쟁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자, 우원식 의장에 대해서 아까 네이버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해서 이분이 말이죠, 담화문 낸 것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이재명 씨와 비교를 했을 때 이재명 씨보다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이 권면을 했는데도 이렇게 표독스럽게 상대방에게 말이죠, 압력을 넣고 무시하고 말이죠, 이것은 싸우자는 것이죠. 국민의힘에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싸움하자, 이런 것이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탄핵 찬성 반대 인용 기각 각하 50% 100%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용이 됐고, 각하할 수 있는 충분한 법률 근거 있고요, 기각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관들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겠죠. 뇌물만 받지 않았다면은, 협박만 받지 않았다면은, 재판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한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아예 기각이야, 이건 아예 각하야, 그래서 인용이야, 이래 되면은 할 말이 없지만은 인용, 기각, 각하 셋 중에 인용을 선택한 것 뿐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안타깝지만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본다. 자, 여러분, 6월 3일 말이죠,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우리 보수, 우파 보수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재명 씨가 아무리 앞서 나간다 손 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도체에 말이죠, 탄핵 반대하는 구설이 44.6%가 늘려 있습니다. 그것을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구설도 서말이어야,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에 있듯이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의 구설을 깨워서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더 표를 더 얹어서 보수 우파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 그래서 말이죠,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종북주사파 세력 척결하고 한반도 통일을 기하고 말이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기해서 세계로 웅비하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 정광훈 국민혁명의장께서 자유마을, 여러분 아시죠? 꼭 전화해서, 전화번호 지금 올려드립니다. 070 나가죠? 전화해서, 전화만 하면 가입이 되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